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컨텐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최근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계속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죠. 1조 원 규모의 청산이 있었고 지금 다시 비트코인 가격 1억 3천만 원대를 왔다 갔다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매수를 멈추고 사실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컸다 보니까 나는 진짜 코인 투자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본전만 오면 그냥 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대형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줍줍 주워 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역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했어야 된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죠. 피델리티 역시 하락장 속에 이 바이더 딥을 시전하면서 비트코인 1억 달러어치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네요. 이틀 전에 나왔던 최근 기사입니다. 이 바이더딥 잘 알고 계시죠?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고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거나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뒤에 있는 금융 엘리트들이 뒤에서는 어떤 계략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더딥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역시 그대로 코인의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득권 최종판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등등과 같은 유대계 자본이 유입되어 있는 자산 운용사가 세계를 움켜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뱅가드 같은 경우는 많은 채굴 업체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역시 작년 10월 달부터 채권이라든지 MMF라고 불리는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리플사의 RLUSD, 서클사의 USDC, 테더사의 USDT, 오픈 에덴의 USDO라든지 로빈후드를 필두로 한 7개 기관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USDG와 같은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져가 있기 때문에 이미 디지털 달러 생태계에 대한 자리 선점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가 지속적으로 바이더딥을 하다 보니까 최근 2주 동안 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남아있는 리저브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2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인출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의 매집의 흔적일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비트맥스의 창시자 아서 헤이지에 따르면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 뒤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서 헤이지가 말하기를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가 낮은 이자율로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미국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ake American Great Again을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게 만들면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 금리 인하와 부채 만기 연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유도를 통해서 소프트 디폴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된다면 최대 3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번 아서 헤이지의 분석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이미 스콧 베센트 역시 정답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예요. 지금 현재 관세 정책으로서 나스닥 시장과 코인 시장을 뒤틀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QE,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금융규제 완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지금 원유 생산량 늘리고 있고요. 오펙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다가오는 금리 인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 모기지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지금까지 팬데믹과 러우 전쟁을 통해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5.25에서 5.5% 고금리 상황을 연출하며 소득 하위 50% 계층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끔 그들이 만들었겠죠. 이제는 금리에 대한 사이클 4년에서 4.5년이 쭉 돌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스탠스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마침 미국의 대선 시기와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들의 의도 속에 자산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올 수가 있었겠죠. 글로벌 유동성이 확장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반등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불리는 머니 서플라이 M2의 정의 다시 한번 살피고 갈까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금의 신용의 총량을 의미하며, 이는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라든지 중국의 통화정책 PBOC라든지 BOJ 일본은행과 함께 맞물리면서 통화 정책에 따라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가 조정이 된다라는 거. 일단은 연준에서 수도꼭지를 좀 풀어줘야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찍어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유동성이 확장이 됐습니다. 2025년 초에 102조 달러였다면 2월 말에는 107조 달러, 약 4%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 보이는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PBOC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트코인과 판박이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비트코인 위험자산의 움직임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높은 포션으로 커플링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PBOC는 The People's Bank of China라고 해서 중국의 통화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수도꼭지를 풀게 되면 중국 역시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늘 언급드렸던 연준의 영레포 잔고, 여기 앞에 리버스가 붙어 있죠. 리버스 리퍼체스 어그리먼트. 영레포 잔고가 2011년 이후에 다시 한번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영레포라는 것은 연준이 역으로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를 뜻하거든요. 사실 영레포 잔고가 완전히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돈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준비금이라든지 재무부의 TGA 잔고, 그리고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느냐 양적 완화를 하느냐, 이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 TGA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고 연준의 양적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 쪽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한 자산 쪽에 유동성이 몰릴 수가 있다. 자금이 투입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될까요? 큰 파급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많은 개미 털기를 했고요. 관세 정책, 바이비트 해킹 사건, 리브라 밈코인 사태 등등으로 패닉세를 자아내면서 에너지를 응축한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며 롱 물량만 터는 게 아니라 숏 물량까지 크게 터는 움직임이 나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온체인 평균 매입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지표죠. 이 MVRV G스코어를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 정도 중립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소 4를 넘어서 6 정도를 보여줘야지만 비트코인이 피크치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이죠.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진 않았죠. 종전이 발표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고래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역시 10억 달러 상당 크게 매수하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XRP 1억 개에서 10억 개 가지고 있는 물량 현저하게 높아져 가고 있고요.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역시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8,700만 달러를 조달하는 움직임. 그들의 뒷배는 역시나 영국 정부의 헤지 펀드 MMXX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메리칸 펀드라든지 인베스코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또한 그들은 SBI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친화적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SBI 그룹의 CEO 기타오 요시타카가 말한 것처럼
정말 2025년에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사카 엑스포 또한 머지 않았네요. 4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요. 막대한 양의 NFT가 XLS20 메인넷을 통해 XRP 레저 위에 올라올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라는 거. 정말 리플의 소송이 끝나게 된다면 그들이 비밀리에 준비했던 파트너십, 국가 단위의 파일럿 테스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관의 채택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피델리티, 바이더딥을 하면서 1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나 잠깐 좀 살피고 갈까요? 우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 현물 ETF를 통해 57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피델리티 역시 20만 개 정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량을 뺨치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레이스케일 역시 거의 20만 개 가깝게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아크인베스트 4만 9천 개, 약 5만 개 정도 가지고 있네요.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ET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이미 축적해 놓고 있다라는 거. 또한 채굴업체의 순위도 한번 볼까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이미 뒤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미국의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마련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라이어 플랫폼 18,000개, 클린스파크 10,000개 정도, 그리고 10,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채굴업체 마지막 헛8 코퍼레이션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캐나다의 마크가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 뒷배를 봤을 때는 뱅가드와 블랙록의 자금이 깊게 묻어들어가 있다라는 거. 왜 뱅가드 그룹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창구를 뚫어놓지 않으면서 채굴 업체의 뒤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과거 뱅가드 포럼의 설계도를 미루어 본다면 그들은 어쩌면 리플 XRP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려 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인터뷰 갔을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온라인 금이라고 하면은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돼야 되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냐. 특히나 올해 들어서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이 질문에 아직까지는 역시나 위험자산에 속하겠죠. 정말 실물 금을 따라가려면 시가총액 10배가 넘게 올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밖에 안 되는 실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의 기업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죠.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가총액 충분히 실물 금을 따라잡을 수 있는 포션,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초반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 방울 자체가 작아지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이런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의 방울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 주춤주춤 하락하게 되는 시기,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 천천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위험자산 쪽에 속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드시 새로운 금의 형태, 완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안전자산의 모습을 띌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비트코인 정수 단위 1개 정도는 자손에게 물려주자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백악관의 이 크립토 서밋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전략 비축 자산을 발표하는 것,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핏 21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호재거리는 너무나 넘쳐나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으로 확인된 인원 중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스트업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테더사라든지 솔라나 재단, 아크인베스트, 카르다노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도 들어가네요. 그 이외에도 온도 파이낸스의 고위급 임원과 A16 지죠. 앤드리슨 호로이치의 마크 앤드리슨도 참석을 하고요.
폴 애킨스 차기 SEC의 위원장 또한 자리를 하게 되네요. 제미나이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들과 체인링크의 창시자 세르게이 나지알로프까지 왜 이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하면서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을 열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은 확정된 미래로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슬슬 SEC가 크라켄에 대한 소송까지 철회를 했네요. 코인베이스, 메타마스크, 오픈시, 로빈후드, 유니스왑, 컨센시스 등등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탄이 계속 던져지고 있으며 컴벌랜드 DRW 역시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 SEC는 이 기소장에 폴리곤, 솔라나, 코스모스, 알고랜드, 파일코인, 증권이라고 주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슬슬 법적 공방이 끝나면서 여기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명확성이 준비되어지고 있네요. 아직까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플사와 작년부터 손을 잡으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거래소죠. 업홀드 역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헤데라라든지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이더리움, 폴카다 등등 총 19개의 암호화폐를 예치하면서 POS 기반 네트워크의 검증자 역할을 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슬슬 완화가 되고 있고요. 크립토 서밋 또한 머지 않았으며 많은 미국의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다시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ETF 안에 스테이킹이 편입될 준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면서 우리의 알트 시즌 긍정적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상기하시면서 투자 건강하게 즐겁게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